서울 강남의 한 호텔 예식장. 대리석 바닥에 비치는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다. 붉은 장미 장식과 흰색 커튼이 길게 늘어선 홀 안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웨딩홀 특유의 들뜬 공기 속에서 사람들의 대화와 웃음소리가 교차했다. 누구도 이 결혼식에 그림자가 드리울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신부 대기실. 박지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새하얀 드레스가 어깨를 감싸고 머리에는 은빛 티아라가 반짝였다. 그러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분명 오래 기다려온 순간인데 마음 한쪽은 묘하게 불안했다. 마스카라를 고쳐주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신부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하고 웃었지만 지연의 시선은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에만 고정돼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아래 그 눈빛은 편하지 않았다. 오래전 묻어둔 과거가 오늘 같은 날 다시 불쑥 튀어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바깥에서는 신랑 이도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사회자와 함께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단정한 슈트 차림, 깔끔한 말투, 그리고 성실한 태도. 도훈은 누구에게나 믿음직한 남자였다. 지연이 처음 그에게 끌린 것도 그 점 때문이었다. 안정적이고 반듯한 사람. 그와 함께라면 흔들리던 과거를 덮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은 손등을 조심스레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만은 아무 일 없어야 한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최영숙이 들어왔다. 은은한 한복자락이 바닥을 스쳤다. 영숙은 잔뜩 치장한 얼굴로 신부를 훑어보았다. 축하의 미소보다는 날카로운 관찰에 가까웠다. 아가, 오늘 같은 날에 표정이 왜 죽상이야? 무슨 고민 있어? 짧은 말이었지만 묘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긴장돼서 그래요, 어머니? 영숙은 잠시 지켜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녀는 이 결혼이 집안의 위신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소한 흠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듯 눈빛이 번뜩였다. 대기실을 나간 영숙은 복도를 걸으며 하객들을 맞이하러 갔다. 남은 지연은 호흡을 고르며 거울을 다시 바라봤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고 꺼버렸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아니야,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신랑 도훈은 복도 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고 하객들 사이에서 도훈 씨 참 든든하다는 말이 오갔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저 따뜻한 미소가 곧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사회자가 리허설을 마치고 음향을 점검하는 동안 지연은 웨딩홀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보았다. 대학 동창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그 중에서도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 김미라의 얼굴이 눈에 띄었다. 미라는 짧은 눈인사를 건네며 앉았지만 표정은 어딘가 싸늘했다. 그 시선에서 지연은 자신이 애써 지워온 과거가 다시 불려나올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기운을 감지했다. 리허설 음악이 울려 퍼졌다. 결혼식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지연은 차가운 손끝을 드레스 안에서 꽉 움켜쥐었다. 밖에서는 축복의 말들이 오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마치 숨겨진 무언가가 이 화려한 무대 위로 곧 들이닥칠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드리웠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저녁, 호텔 근처 신부 대기실은 분주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정리하는 직원들, 리허설을 마치고 웃으며 돌아가는 하객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저마다 움직였다. 겉으로는 축복의 분위기였지만 지연의 마음속은 계속해서 어딘가 불편했다. 그날 오후 대학 동창 김미라가 조용히 지연을 불렀다. 호텔 라운지 구석자리, 커피잔을 앞에 두고 미라는 한참을 말없이 지연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연아, 정말 괜찮아? 아무 일 없는 거 맞아? 순간 지연의 손이 멈췄다. 대답은 짧게 끊어졌다. 괜찮아. 왜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미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학 시절부터 누구보다 가까웠던 친구. 지연이 어떤 표정을 지을 때 거짓말을 하는지 뻔히 아는 사람이었다. 미라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네가 뭘 숨기든 언젠간 드러나는 거 알지? 내가 걱정돼서 그래.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화를 끊었다. 그러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과거의 일 사채업자와 얽혔던 그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고 믿었지만 여전히 기록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혹시라도 누군가 다시 끄집어낸다면 그게 바로 내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한편 신랑 이두훈은 호텔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준비물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웨딩홀 직원들에게 세세한 지시를 내리고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좌석 배치까지 신경 쓰고 있었다. 도훈은 이 결혼이 단순히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욱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정작 가장 중요한 신부의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 최영숙이 지연을 따로 불렀다. 호텔 복도의 조용한 구석, 영숙은 차갑게 말을 꺼냈다. 아가, 내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야. 이상하게 내 눈엔 자꾸 뭔가 걸려. 혹시 우리 도훈이 모르게 숨기는 게 있어? 지연은 당황했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긴장돼서 그래요. 영숙은 쉽사리 믿지 않는 눈빛이었다.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그녀는 작은 의심조차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더 캐묻지는 않았다. 대신 날카로운 경고처럼 말만 남겼다. 이 결혼 많은 사람들의 눈이 달려 있어. 너도 알지? 그 말을 들은 지연은 뒷목이 서늘해졌다. 정말 다 들켜버리면 어떡하지? 복도 끝에서 바라본 웨딩홀 무대는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마치 덫처럼 보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더 커졌다. 호텔 주차장 창밖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유리창 너머 희미한 불빛 속에서 낯선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짧은 시선 교차 후 곧바로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지연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단순히 하객일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지워지지 않았다. 한밤중 호텔방 침대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다. 도훈은 이미 곤히 잠들었지만 지연은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벽식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긴장감은 더 깊어졌다. 과거가 끝내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내일 모두의 축복 속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큰 재앙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죄어왔다. 결혼식 날 아침, 호텔 웨딩홀은 일찌감치 하객들로 붐볐다. 축하 꽃다발을 든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사진사들의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샴페인 잔 위로 퍼지는 거품, 흰 장미 장식, 커튼 뒤로 비치는 화려한 조명.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신랑 이두훈은 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부모님을 옆에 세웠다. 친척들은 참 잘 컸다라며 웃었고 회사 동료들은 역시 성실한 사람 같다라며 박수를 보냈다. 도훈은 어깨가 으쓱했다. 오늘만큼은 누구에게도 흠잡힐 일이 없어야 했다. 신부 대기실 안. 박지연은 드레스를 다시 정돈받고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고쳐 발랐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전날 밤의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미라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지연아, 마음 단단히 먹어.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을 쿵치는 소리처럼 다가왔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사회자가 리허설을 마치고 본식 시작을 알렸다. 웨딩홀 안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음악이 울려 퍼졌다. 파이프 오르간 선율과 함께 문이 열렸다. 신랑이 입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도훈은 반듯한 미소로 버질로드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지연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심장이 조여왔다. 드디어 신부 입장. 지연은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시야 끝에서 검은색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보였다. 문가에 서 있던 낯선 인물들.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들은 똑바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례가 시작되었다. 오늘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다. 도훈은 지연을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지연의 미소는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발자국.
그리고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 뒤에는 형사 강영준이 있었다. 그는 차갑게 시선을 돌리며 앞으로 나섰다. 순간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췄고 웨딩홀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박지현 씨 맞습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연의 몸이 굳었다. 하객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죠. 도우는 눈을 크게 뜨며 당황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결혼식 중인데요. 강영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예식 중인 건 알지만 영장이 나왔습니다. 순간 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잡히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도망칠 수도 없었다. 하객들은 술렁였고 친척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무대 위 화려한 꽃장식이 마치 차가운 장식품처럼 변해갔다. 지연은 떨리는 입술을 달래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잠깐만. 오해예요. 지금은 그러나 강영준의 표정은 단호했다. 예식장은 더 이상 축복의 공간이 아니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연을 향한 시선이 서서히 날카롭게 변했다. 예식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음악은 멈췄고 사회자의 손은 허공에서 굳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사진사도 더 이상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 모두가 형사 강영준과 신부 박지연을 바라봤다. 축복을 전하던 시선이 의심과 경악으로 뒤섞였다. 지연은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뒤로 물러섰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거칠었다. 형사들이 다가오자 도훈이 급히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신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강영준은 차갑게 영장 집행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사기 및 횡령 혐의 3년 전 사건의 주요 관련자로 확인됐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하객들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앞줄에 앉아있던 친척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식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저 아니에요. 다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강영준은 태연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지연의 이름과 과거 사건 기록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도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믿었던 사람, 미래를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여자가 이런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리를 아프게 때렸다. 시어머니 영숙은 분노로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우리 집안에 이런 치욕을 안겨?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날카로웠다. 하객들이 웅성거림을 멈추고 모두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때 신부 친구 김미라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입을 열었다. 지연아, 나도 말릴까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지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미라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대학 때부터 알았어. 내가 빚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 그래도 다시 시작할 줄 알았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네. 순간 예식장은 더 큰 술렁임에 휩싸였다. 하객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꽂혔다. 누군가는 혀를 차고 누군가는 얼굴을 가리며 속삭였다. 결혼식장은 축복의 무대가 아니라 공개 재판장이 되어버렸다. 지연은 두 손을 떨며 도훈을 향해 눈물을 글썽였다. 도훈 씨 믿어줘요. 나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도훈은 차갑게 눈을 돌렸다. 그의 표정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강영준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형사 2명이 지연의 양팔을 붙잡았다. 지연은 필사적으로 몸을 빼려 했지만 드레스가 발목을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무너지는 듯 주저앉았다. 웨딩드레스의 흰색이 바닥에 퍼지며 마치 얼룩처럼 번졌다. 영숙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외쳤다. 차라리 이런 일 당할 바엔 결혼 취소가 낫다. 집안이 무너졌어. 그 목소리는 예식장의 정적을 찢고 울려 퍼졌다. 결국 지연은 형사들에게 이끌려 무대에서 내려왔다. 하객들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으려 했고 일부는 얼굴을 가리며 자리를 떠났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지연의 얼굴은 더 처절하게 보였다. 그녀는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외쳤다. 나 진짜 새로 살고 싶었어.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예식장은 무너진 실내와 치욕만 남았다. 드레스 자락이 계단에 끌려 내려가며 흰 천은 회색 먼지로 얼룩졌다. 축복받던 결혼식은 순식간에 파탄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예식장 문이 닫히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경찰에게 이끌려 나간 신부 박지연의 흔적은 드레스 자락에 남은 먼지와 흩어진 꽃잎뿐이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젓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다. 축복하러 왔다가 망신을 목격한 하객들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무대 위에 홀로 남은 신랑 이도훈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들린 반지 상자는 열리지 않은 채 닫혀 있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고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다.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잡았다. 도훈아, 일단 내려오자. 그러나 도훈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이미 하객들은 삼삼오오 흩어지고 있었다. 시어머니 최영숙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화려한 한복 소매를 부여잡은 채 가까운 친척들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수치가 어딨어. 우리 집안에 이런 꼴을 보이다니. 그녀의 말은 곧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으로 번졌다. 일부는 위로하려 했지만 영숙은 아무 말도 듣지 않았다. 체면이 모든 것이었던 그녀에게 이번 사건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라운지 구석자리에서는 김미라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친구의 몰락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지연이 새 출발을 꿈꿨던 진심만큼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긴 과거는 결국 폭발했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너졌다. 미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차라리 나한테 솔직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하객들이 빠져나간 홀은 텅 비어갔다. 남은 것은 쓰러진 화환과 버려진 축의금, 봉투 몇 장뿐. 축복의 상징이었던 꽃잎은 바닥에 흩어져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도훈은 호텔 복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손에 쥔 반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신부가 보여줬던 웃음, 따뜻한 말들, 함께 꾸었던 미래의 그림들. 모두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진심 속에 숨겨진 과거가 있었던 건지 혼란스러웠다. 곁에 있던 아버지가 다시 말을 건넸다. 사람 일은 끝까지 알아봐야 하는 거야. 네 잘못은 없어. 하지만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슴속 공허함은 어떤 말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한편 호텔 로비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인터넷에는 이미 결혼식장에서 신부 체포라는 제목이 퍼지고 있었다.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망신으로 번지고 있었다. 연행되는 순간 지연은 마지막으로 도훈을 향해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며 무언가를 말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눈물만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그 짧은 시선뿐이었다. 결국 결혼식은 취소되었다. 호텔 직원들이 조용히 장식을 치우기 시작했고 웨딩홀의 화려한 불빛도 하나둘 꺼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축복과 환호로 가득했던 공간은 차갑고 공허한 잔해만 남았다. 도훈은 마지막까지 무대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분명 기억할 것이다. 이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을. 라디오 극장 JBS